안녕하세요, 조드 디자인입니다. 이번 현장은 치평동에 위치한 중흥 2단지 32평형 투베이 구조 아파트 현장입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크게 구조는 많이 바뀐 건 없고요. 고객님께서 처음에 상담 오실 때도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라든가 방향성을 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객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현장이고요. 주방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 구조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한테 한 4가지 정도 안을 좀 드렸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기역자 형태를 고객님이 선택을 하게 되셔서 이 구조로 했고요. 냉장고를 주방 근처에 두면서 많은 수납을 가져가면서 대형 6인용 식탁까지 이 주방 공간에 다 두시길 원하셔서 최종적으로 이 구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벽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식탁까지 둘 수 있는 공간까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입구방 있는 데를 문을 앞으로 빼면서 벽을 한 400 정도를 더 거실 쪽으로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식탁을 두시면서 의자까지 복도로 침범을 안 하게끔 그렇게 한 게 이 주방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냉장고가 얼음을 자동으로 만드는 타입이어서 설비 초기에 CD관을 매립을 해서 싱크볼로 해서 노출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한 게 이 주방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방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식탁이 들어가고 양쪽으로 의자가 들어가다 보면 최소한의 공간이 그래도 한 2m 정도, 적어도 1800 정도는 확보를 해야 다른 공간으로 침범을 안 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한 400 정도 지금 뺀 건데, 이 선에서 해버리면 식탁을 둘 자리가 안 나오다 보니 그러면 저희가 이 입구방에 있는 도어를 앞으로 빼겠다 해서 의자를 둘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이런 비슷한 구조에서 이런 고민을 하신다고 하시면 팁 아닌 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확장 공사를 하면서 창호도 바꿨고 그 창호의 기준에 맞는 단열 공사도 같이 수반이 됐고요. 그리고 안방 발코니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터닝 도어를 신설을 해서 완전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링팬을 거실에만은 좀 달기를 원하셔서 우물은 기존에 있던 거를 살리면서 실링팬을 달 수 있게끔 조그만하게 우물을 파드렸고요.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단내림을 해서 시스템 에어컨을 매립해 드렸습니다. 거실이랑 맞닿는 현관 부분에는 작은 복도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복도를 만들면서 가벽으로만 빼게 되면 너무 답답하다 라는 느낌을 어떻게 좀 풀어볼까 하다 강화 유리로 이렇게 일정 부분은 시공하였습니다. 여기는 현관입니다. 현관은 좁다 보니 특별하게 한 건 없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600에 1200짜리 바닥은 타일을 해주고 벽면은 필름, 그리고 필름 시공하면서 은경 같은 경우에는 매립 형식으로 좀 풀어드렸고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제한이 많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삼연동 중문이나 스윙도어밖에 없는데 저희는 스윙도어를 선택해서 스윙도어로 시공을 했고, 이 구조를 사셨던 분이거나 사실 분은 아시겠지만 현관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복도 공간을 조금 침범을 하면서 신발장 크기도 좀 늘리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현관입니다. 여기는 현관이랑 접한 입구방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건드린 건 없고 기본 공사인 벽지, 마루, 걸레바지 이 정도 공사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거는 단내림 공사, 시스템 에어컨 매립해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이 벽면이 복도랑 접한 벽면입니다. 근데 벽면에 2층, 아래층, 여기 위층까지 해서 총 6세대의 전기 계량기함이 이 복도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여기를 처음 집을 구매하시기 전에 봤을 때 전자파 음 같은 게 들리신다, 관리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해도 크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게
기존에 있던 30mm 일반 단열재를 철거를 하고 밀도가 좋은 아이소핑크, 그 기준에 있는 아이소핑크로 전체 벽면을 다시 시공을 하고 그 위에 요즘에 나오는 차음 시트가 있거든요. 그 차음 시트를 단열재 위에 시공을 하고 그 위에 차음 석고보드까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시공을 했는데 정말 안 들립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한번 시공을 해보시면 정말 나아지실 겁니다. 예,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에서 달라진 거는 이 침대 가벽을 쳤다는 건데요. 이 가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쪽에 이제 붙박이장을 매립을 하기 위해서 공간 분리 개념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가 생겼을 때 패밀리 침대 사이즈로 이제 바꿀 수 있다고 하셔서 그 최대 치수를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가벽을 쳤고요. 나머지가 이제 붙박이장이랑 화장대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 여기는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벽바닥 600짜리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욕조 자리에 이제 원래는 샤워 부스 자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고객님께서 이제 다시 욕조를 쓰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제 그거를 다시 철거를 하고 욕조로 다시 이제 변경해서 이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이제 이렇게 등을 많이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간접등으로만 해도 이 정도의 조도가 나오거든요. 호텔보다는 밝고 일반 가정집보다는 살짝 어두운 정도인데 딱 이 정도로 조도는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방 옆에 있는 침실입니다. 여기도 입구방이랑 동일하듯이 크게 손댄 건 없고요. 기존에 도면상이라 표기되어 있던 반침이라고 하는 공간인데 완전히 철거를 하고 이제 짐 보관할 수 있게끔 선반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제작을 좀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서비스. 지금까지 치평동에 위치한 중흥 2단지 32평형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예, 끝으로 클라이언트 분이 이제 신혼부부신데 저를 선택해 주시고 믿고 맡겨주셔서 믿음에 보답하듯이 좀 최대한 열심히 노력했고요. 이런 공사할 기회를 주셔서 고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